50대 이후 취미는 잘하는 것보다 편한 게 먼저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잘해야 했죠. 성과를 내야 했고, 비교당했고, 뒤처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막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시작되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뭐라도 해야지 싶은데 막상 뭘 하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워야 할 것 같고 잘해야 할 것 같고 또 남들처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취미를 찾는다는 말이 은근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취미는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기엔 잘하는 취미보다 편한 취미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은퇴 이후의 삶이 덜 불안해집니다. 왜 편한 취미가 중요한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많이들 겪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입니다. 회사 다닐 땐 일정이 삶을 끌고 갔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마감, 퇴근.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걸 전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취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몸과 마음을 적당히 움직이게 하고 나 아직 괜찮게 살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취미가 부담스러우면 어떨까요? 배우다 말고 포기하게 되고 돈 들인 게 아까워서 억지로 하다가 더 싫어집니다. 결국 나는 뭘 해도 안 맞아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50대 이후 취미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고 나서 덜 피곤한가, 마음이 편해지는가. 사례 1. 사진 동호회가 아니라 동네 산책으로 바꿨더니 은퇴 후 사진을 배워보겠다고 마음먹은 60대 초반 김씨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다는 욕심에 카메라도 좋은 걸로 사고 동호회에도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장비 이야기, 구도 이야기, 평가받는 분위기. 회사 다닐 때랑 똑같이 경쟁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결국 김 씨는 사진을 내려놓고 동네 산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휴대폰 하나 들고 그냥 걷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만 찍습니다. 누가 보라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평가도 없습니다. 사진 실력은 안 늘었는데요. 대신 하루가 덜 허전해졌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취미는 실력보다 생활에 스며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 2. 기타 배우다 포기하고 노래 따라 부르기로 50대 후반에 퇴직한 이 씨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못해본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잘 안 따라주고 진도는 느리고 자꾸 좌절이 됐습니다. 결국 기타는 케이스에 들어가 창고로 갔습니다. 대신 이 씨가 선택한 건 노래 따라 부르기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옛 가요 틀어놓고 혼자 부릅니다. 박자 틀려도 상관없고 음정 나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기타는 연습이었는데 노래는 쉼이더라고요. 취미가 과제가 되는 순간 그건 은퇴 후 삶과 맞지 않습니다. 사례 3. 요리 자격증 말고 하루 한 끼 차려 먹기. 은퇴 후 요리 자격증에 도전한 박 씨도 있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넘쳤죠. 그런데 레시피 외우고 시험 준비하고 평가받는 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격증 요리 말고 하루 한 끼만 제대로 차려 먹기. 시장 가서 재료 고르고 천천히 만들고 설거지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요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좋아요. 은퇴 후 취미는 이렇게 삶의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취미 이렇게 고르면 실패 확률이 낮다. 정리해보면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이 들지 않는가? 혼자서도 가능한가? 하루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가? 이 네 가지에 맞으면 대체로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취미가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줍니다. 마무리하며 50대 이후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면 됩니다. 내가 나답게 시간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50대 이후 취미는 잘하는 것보다 편한 게 먼저입니다. 그게 은퇴 이후의 삶을 가장 오래,
가장 부드럽게 이어주는 방법이니까요. 뇌는 나이가 들수록 보상보다 안정을 더 원합니다. 젊을 때는 뇌가 성취에 민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인정받을 때 도파민이 크게 분비되죠. 그래서 잘하고 싶다, 실력 늘리고 싶다는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로 가면 뇌의 반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이후에는 성과 중심 자극보다 정서적 안정과 예측 가능한 즐거움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새롭고 어려운 도전 흥분은 되지만 피로도가 큼. 익숙하고 편안한 활동 만족감은 작아도 오래 지속됨. 이 시기에 배워서 잘해야 하는 취미를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뇌는 그걸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 과제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취미가 자꾸 중간에 끊기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은퇴 전에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일상입니다. 회사, 인간관계, 책임감. 문제는 은퇴 후에도 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취미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적이거나 평가가 따르는 취미는 오히려 코르티솔을 낮추지 못합니다. 반대로 걷기, 가벼운 정원 가꾸기, 반복적인 손작업, 익숙한 음악 듣기나 따라 부르기. 이런 활동은 과학적으로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쉬는 상태로 돌려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50대 이후 취미는 즐거움 이전의 회복 장치여야 합니다. 의미 있는 취미보다 지속 가능한 취미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취미를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의미 있는 걸 해야지. 배워두면 나중에 쓸모 있는 걸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어떤 활동을 오래 지속하려면 자율성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유능감 잘하고 있다는 부담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감각, 관계성 억지 소속이 아닌 편안한 연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0대 이후에 실패하는 취미의 공통점은 의미와 쓸모를 너무 앞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율성은 줄고 부담은 커집니다. 반대로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좋다.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취미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취미가 결국 삶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의미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은 확장이 아니라 조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일의 범위, 인간관계, 책임, 목표.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 시기는 더 잘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크기를 다시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3회 나가야 하는 취미보다 생각나면 할 수 있는 취미, 빠지면 아쉬운 취미보다 해도 안 해도 부담 없는 취미. 이게 은퇴 후 삶의 리듬과 맞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를 편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취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면 몸은 버텨도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취미만큼은 그래도 됩니다. 대충 해도 되고 쉬어도 되고 그만둬도 됩니다. 그 자유로움이 은퇴 이후 삶을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은퇴 이후의 취미는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여야 합니다. 그걸 허락해주는 순간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